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공간 심리에 대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오늘 출범합니다. 짜잔. 네. 저희 소개하고 들어갈게요. 거대한 거 맞죠? 네, 그럼요. 전 더덕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태가 좀 그런 젤리입니다. 젤리? 네, 젤리예요. 이제 바꿨어요? 껌딱지 좀 이상하잖아. 젤리로. 미더덕이었잖아요. 바꿨어요. 알았어요. 젤리라고 하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퍼스널 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퍼스널 홈 유튜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애독하고 있잖아요. 좋아요? 구독? 네. 알림 설정 안 했죠? 알림 설정 했죠. 세 가지 세트더라고요. 그나마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의무적으로 와서 누르시는 것 같고. 그럼요. 아직까지는. 가감 조사해야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컨텐츠가 부족한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좀 더 저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조금 쌓아가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겸손 모드로. 그러니까. 사실 퀄리티 되게 좋은데 맞아요. 혼자서 하면 이게 되게 붙이잖아요. 어려워요. 힘이 네, 붙여요. 네, 진도 너무 나가기 쉽지 어려워요. 않지. 그래서 저희가 주거니 받거니 또 네. 전문가도 오셨고 네, 네. 이렇게 같이 해보면 전문가 두 분과 저 깍두기 하나 이렇게 오늘 같이 하겠네요. 누가 전문가인지 한번 해볼까요? 일단 네. 한번 해봐요. 네. 네. 오늘은 저희 퍼스널 홈과 위젤라 TV 콜라보. 네. 그리고 젤리 콜라보. 네. 그러니까 저까지 뭐 제가 쓸모 있을까? 있고 말고요.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청 도움이 되죠. 네, 저희 오늘 인테리어 하지 않고 공간을 변화시키는 방법. 와, 이거 정말 필요한데 많은 사람이 오늘 주제입니다. 공간을 인테리어 하지 않고 어떻게 변화시킬까 궁금한데요. 스텝 1. 네. 네. 비우고 정리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나이 들수록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짐이 쌓이시더라고 보니까. 그게 왜 문제인지를 얘기를 네, 해보도록 그러니까. 하죠. 네. 인테리어 하나도 모르지만 어쨌든 뭐 패키지지 않고 아는 범위 내에서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폐는 아니고 네. 제가 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좀 심도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은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맞아. 그거를 주제로 어쨌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저보다는 전문적인 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함께 모시도록 해봤습니다. 네, 저도 가끔 이렇게 네. 뭐 공간 인테리어 모르지만 가끔 어떤 집에 가면 이 사람의 내면이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가방, 핸드백, 책가방 네. 속이 이제 그 사람의 그쵸. 마음속 머릿속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을 아마 얘기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좋네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리하고 비우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정리해라, 비워라. 정말 그냥 너무 흔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인테리어 첫 번째 단계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그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다들 필요를 느끼는데 못하기 때문이 그쵸. 아닐까. 다 알고는 있는데 네. 실천이 사실 안 되는 맞아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내가 어떤 원인을 갖고 있는지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을 해야지만이 어떤 과정이 제대로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오늘은 조금 정확하게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 여기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물건들로 인해서 자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자극들이 어느 정도의 적절한 자극은 중요하지만 그게 사실은 되게 과잉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맞아. 드문 경우에는 그 자극이 굉장히 적은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사실 제일 적절할 수 있는 수준을 찾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맞아요. 대부분의 많은 집들이 과잉 상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 한번 퍼스널 홈에서 네. 대표로 계신
우리 대표님이 네.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한번 공간을 봐야 돼가지고 제가 저희 집을 오픈했거든요. 근데 그냥 오픈하면은 나중에 저희 집 공간 컨설팅을 해주실 때 이게 어느 정도 짐이 있는지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예 옷방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수납 있는 데까지. 근데 그 전에 제가 저의 원래 날 것으로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뭐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한번 저 옷장 안에 있는 걸 정리했거든요. 근데 네. 제가 그렇게 스카프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목도리와. 그거 못 본 것 같은데. 거의 안 하고 다니잖아요. 네. 사기만 해요. 그거 한 트럭 버렸어요. 그래서 많아요, 진짜. 네. 내가 인지를 하고 아니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인지라는 문제도 조금 차이가 경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이 각자 사람은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왔던 과정이라던가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정리가 안 돼 있다, 돼 있다를 인지하는 그 수준도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겠다. 네. 어느 사람은 이 정도면 정리됐어.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정리가 아니야. 네, 그 네, 네. 원하는 수준이 다르겠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막 정리를 지금의 수준은 제가 지금에 바라볼 때 그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어머니한테서 그 가정 환경을 쭉 보고 자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물건이 되게 많고 그리고 잘 버리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그 물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공간이 정리가 안 된다는 것들을 제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되면서 저도 많이 버리게 됐고 지금 그때 제가 인식하고 있는 정리라는 수준과 지금의 수준은 굉장히 갭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살아왔던 가정 환경의 어떤 영향을 받았던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마다 그 인식의 수준은 다를 수는 그렇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럼 드라마틱하게 바뀐 거예요. 아, 그런가요? 저희 집은 주택인데 냉동실에 있던 거 너무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아버지가 땅에 갖다 묻으시면 주택이니까 엄마가 그걸 파서 다시 갖고 오시는 집이거든요. 놀랍다. 김치 외에 다른 걸 땅에 묻고 파오는 거 못 봤는데. 왜 파서 가져오죠? 내가 버릴 뒀던 게 거 아니었는데. 왜 버려? 막 이러면서 그 약간 집착인 거죠. 아, 그쵸.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사는 분께서는 네. 각자 주관 이제 정리라는 개념이 그쵸. 제 생각에는 그분은 약간 모델하우스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쵸.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늘 청소를 할 때 보면 저도 자꾸 뭘 걸어 겉벽에다가 이렇게 바닥에 나와 있는 게 싫으니까 청소할 때 왜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저도 걸려고 하는 거예요. 벽에다가. 오. 그러니까 이 주관이 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참 그게 쉬운 문제는 너무 아니죠. 힘들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 본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인식이 내가 봤을 때 내 마음이 편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 수준 정도에까지 가 있는 집들은 제대로 인식을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속에 계속 네. 찝찝한데 그걸 안 하고 그쵸. 있어. 막 이런 집 네네네. 많으니까. 또는 뭐 내가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했는데 제3자들이 와가지고 봤을 때 너희 집 좀 정리를 해야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수도 있거든요. 젤리님한테 들은 집 있는데. 선생님 모셔가지고 저는 저희 부부끼리의 중재를 좀 중재 필요하죠. 저도 되게 막 너저분한 맞아요. 정도는 아닌데 그분이 워낙 또 이게 극도인데 본인은 본인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젤리님한테 들었던 최고의 그 집을 제가 들었잖아요. 친구 집. 그쵸. 제가 네. 제 인생에서 제가 사람하고 만나는 또 상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 3군데의 집이 기억이 나요. 한 분은 애가 셋이지만 애가 셋인 집 여러 번 가보지만 어떤 집은 다 깔끔하고 그런데 좀 심하게 깔끔하다 했지만 이분은 애가 셋이고 한 45평 정도 되는데 그 미닫이 문을 열고 현관에서 들어가는데 발을 디딜 수가 없었어요. 많죠, 그런 집. 과자 부스레기, 네. 뭐 껌딱지, 껌종이, 뭐 반찬 떨어져서 마른 거, 뭐 새우깡, 바나나 껍질, 신문, 세상에 뭐 그 바닥에 다 있어요? 바닥에 그대로. 그래서 제가 조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빗자루 얼른 들고 와서 앞을 막게 길을 내주고 쓸어서 비지를 해서 길을 내주고. 그분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가요?
조금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조금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해야지 이렇게. 근데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그리고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가정이 그쵸.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살잖아요. 나머지 한 분도 뭐 동의. 그만 하니까 그렇게 있지 않을까. 나머지 한 분이 못 견딜 정도면 뭐 어떻게 됐겠지. 근데 나머지 한 그게 분도 뭐 계속 반복이 되면은 무뎌질 그럴 수도 수도 있을 것 있죠.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명도 갔는데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여기 걸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6인용 테이블이 있었어요. 네. 거기 있고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를 앉을 수 없고. 아, 의자에 뭐가 다 있어. 그리고 식탁에 손을 얹을 수가 없어 이렇게. 가득. 뭔가 건드리면 우르르 떨어질 만한. 와. 그 욕실에 가서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오. 근데 문 닫을 수 없어요. 왜냐면 문 손잡이 앞뒤로 뭐가 있어? 걸려 신발 있으니까. 주머니, 비닐봉지, 수건, 뭐 진짜 네, 다 걸려 있어요. 많아요. 그게 이제 보시기에 정신 어떤 상담하시는 분으로서 바라보기에 그분들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게 발견이 되셨나요? 저는 물론 각각의 상황이 다르지만 대부분은 이제 모방 학습이 되게 클 것 같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막 이렇게 청소나 개념이 없으면 거의 그런 경우가 많고 아니면 엄마가 워낙 또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그쵸, 잘 어울려요. 맞아요. 네. 1번은 모방 학습일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무언가를 구조화하거나 네. 정리하거나 개념이든 삶이든 이게 구획이 지어져 있지 않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지를 하고 어쨌든 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선 문제를 해결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인지를 하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과정이 어떻게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외부적으로 이제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외부적으로 결국 나타나는 그 현상, 그러니까 지저분해져 있는 네. 정리가 안 돼 있는 그 현상과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내부적인 원인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로는 첫 번째로 공간의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거는 정리를 정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배워보지도 않고 그렇게 부모님이 정리를 제대로 하시고 그러셨던 분들이라면은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 배운 게 없고 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거를 배워본 적이 없으면은 도대체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이유가 될 테고 또는 너무 바빠가지고 난 정리할 시간이 없어라고. 그렇죠. 맞벌이 부부라던가.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저도 충분히 저는 좀 핑계일 수도 그 부분은 바빠서는 핑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할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쁘다는데 근데 결국은 그 집에 물건이 많은 거잖아요. 그 물건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쁜 와중에 샀군요. 샀죠. 사는데도 우리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가 되거든요. 어쨌든 물건을 요즘은 그냥 사진 않잖아요. 다 비교해보고, 찾아봐가지고 성능이 어떻고, 가격 비교해보고, 그 구매를 하는 과정 자체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치울 시간이 없다는 거는 저는 그건 어느 정도의 핑계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듣고 보니 그러네. 네. 요즘 쇼핑 과하기 시작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네. 방 한 칸이 가득 찬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그리고 홈쇼핑이라던가 인터넷에도 대량 물건들을 많이 팔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한번 사가지고는 쌓아놓고 다 못 쓰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이 좁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세대수에 비해서 공간이 작은 공간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어쨌든 세대원마다 필요한 물품들이 있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데 그게 공간이 좁으면 사실 정리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또 그런 집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크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물건들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은 이 필요가 없어도 살 수는 있는데 그쵸. 우리가
물건들을 대량으로 자꾸 사서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들도 있고 공간에 맞지 않는 사이즈의 가구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네. 신기했어요. 자기 공간 어디를 뭐 이사를 간다거나 하면 공간을 치수를 재고 거기에 맞게 사이즈 맞게 가구를 아닌 사람들도 되게 셀렉을 많아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아무 생각 없이 안 맞네? 막 이런 사람들이 네네네, 있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뭐 가전 그런 것들도 어. 일단은 공간 생각 크게 안 하고 가전을 먼저 사는 거죠. 근데 가전이 굉장히 크잖아요. 맞아요. 사이즈가.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우리 비싼 돈 주고서는 다들 공간을 머물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가전들과 물건들에게 그 많은 공간을 대여를 해주고 있는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40몇 평에 들어가면서부터 길이 없었던 분은 비싼 집을 그 많은 잡동사니한테 내주고. 그쵸? 이게 그분은 네. 전 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아까 과하게 많이 사시는 분. 근데 그분은 45평에 거실에 소파 한쪽에 있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벽걸이 다 말고는. 근데 그 넓은 거실에 싹 다 쓰레기였어요. 물건이 많다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건 더 심각한 거 더 아닌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물건이 많이 사서 그렇게 지저분한 경우도 있지만 정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네. 둘 다 다른 경우이지 않을까. 네네네. 너무나 좀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얘기가 사람마다도 다르고 가족들마다 구성원이 어떠냐에 따라서 100이면 100 다 다른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가끔 이제 뭐 무슨 교양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정말 물건을 극단적으로 막 집에다 쌓아놔가지고 들어갈 입구가 없을 맞아요. 정도로 쌓아두는 사람들에서 거기에서 물건들이 다 썩어가지고 맞아. 쓰레기를 아예 모으는 사람들도 있는데 찾아보니까 저장강박증이라는 맞아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과하게 어떤 병적으로 모으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도 사실은 일상생활에 그렇게 물건들이 너무 많으면 나한테 마음적으로 해가 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멈추지 못하고 맞아. 구매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그 문제를 내가 먼저 인식하지 않고서는 정리라는 거는 해결되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 신혼 때 생각나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신혼 때 이제 요리를 해 먹겠다고 야채를 사. 요걸 사고 나니까 저게 없네? 저것도 사. 그래서 요거 저거 사다 보니까 뭐가 많아졌는데 해 먹는 건 요만큼이야.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이제 물이 나오는 야채들이 야채 냉장고에 잔뜩. 그러니까 그때는 개념도 없는데 자꾸 그걸 뭔가 사놔야 될 것 같은 그런 약간 불안한 심리? 이 사놔야 뭘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제 대충 머릿속에서 규모 있게 해서 쓰레기로 나가는 게 많지 않거든요. 또 그런 것도 불안해서 오는 거였던 것 같아. 사놓는 게. 그것도 뭐 신혼증후군이 이제 일종의 처음에 뭔가 살림이라는 걸 처음 살아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럴 수도 앞뒤를 못 있고. 재서 그럴 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한 평생을? 2년 정도 돌아가면 대충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네. 이 뭐 10년 15년 애 키우면서 내내 그런 사람들 있죠. 이 대부분 메타인지가 안 되고 본인의 문제점을 거의 못 찾아내는 경우가 더 많죠. 그게 생활 속에서 그렇게 생활 속으로 드러나는 게 그런 물건이기도 하고 뭐 신발이기도 하고 맞아. 뭐 모자이기도 하고 스카프이기도 하고 뭔가 물건으로 나의 심적인 어떤 어려운 부분을 자꾸 드러내는 거죠.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저는 그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심리 안에 어릴 때 너무 엄하게 아무것도 안 사주는 부모 밑에 있다가 이제 내가 벌 수 있고 살 수 있을 때 근데 내가 벌 수 있는 거 뭐 알바 정도니까 그걸로 큰 걸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상태에서 가장 나답게 뭔가 패셔너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결국은 모자, 스카프, 신발이잖아요. 목도리 이런 거. 조금으로 명품백을 살 돈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습관이 되면서 저한테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좀 알아채긴 했는데 네. 한동안은 캔모자만 해도 집에 몇 개지 할 정도로 계속 사고 있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보상 심리이기도 하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나의 못다한 욕구를 맞아요. 충족시키는 그러니까요. 작업이기 때문에 잘하신 것 같아요. 잘했다고요? 왜냐면 그때 그거 안 했으면 다른 걸 했었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저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네.
일반인들은 그 행동 자체를 문제로 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했으면 이 사람은 폭발했을 거예요. 폭발해서 뭔가 사고를 쳤을 거야. 분명히 마음에 어떤 썩은 물은 어떤 식으로든 나가야 되거든요. 말을 더듬든 도백이든 물건을 사든 그게 탈출구로 나가줘야 되지. 얘가 안 나가면 안에서 골마서 이제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그 총기난사 이런 애들 보면 다 안에서 고여 있는 참던 거죠. 사람. 차라리 물건 사는 게 낫지. 사회적으로 큰 일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잘 사셨어요. 우리 과해졌네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몇 년 하다 보면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인지를 해야 되지. 아, 맞아요. 내가 그게 이랬구나. 중요한 것 제일 같아요. 중요한 거. 네. 근데 그게 인지가 안 되고 평생 간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울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것을 이제 정리하기까지의 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과정은 겪을 수 있는데 그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내 생활에 네. 그리고 그게 나한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문제시하는 거를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너무 잘 하시면서 과정 중에 인식을 하셔서 좋은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본인 행위 행동을 이렇게 메타인지로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도박이나 뭐 알코올이든 뭐 도벽이든 다들 그 문제 그 행동을 멈추냐 못 멈추냐는 나를 볼 수 있는 좀 약간 그거는 좀 타고난 건가 어떤가 싶지만 나를 볼 수 있는 걸 내가 깨치는 걸 그걸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 지혜를 타고나야 되는 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좀 전문가를 찾아가야 될 것 같아. 그 자체도 저는 메타인지 같거든요. 이게 불편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불편하다고 느껴서 그걸 찾아갈 정도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 퍼스널 홈에서 해주실 일이 많네요. 왜냐하면 이분은 네. 못 느끼고 있는데 딱 보면 공간 보면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내가 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좀 스스로 네. 깨달으실 수 있으면 그게 좋겠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앞전에 얘기하는 내용에서 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그렇게 네. 정리를 할 줄 몰라서 못하거나 또는 공간이 작아서 정리가 안 된다거나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내 내면 안에 갖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비어있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 그래서 저도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은 네. 빈 벽을 두고 못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비어있는 저희는 이제 디자인을 해주고 하는데 비어있는 것 자체를 하면은 뭔가 안 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비어있는 벽에 꼭 뭔가 포인트를 한다거나 그림을 걸어야 된다거나 뭐 사진을 걸어야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비어있는 거에 대해서 못 견디는 사람들의 내면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엊그저께 목요일 날 그 지방 울산에 이제 위젤라 촬영하러 갔다가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딱 들어갔는데 이 사장님 어떻겠다고 느낌이 온 거예요. 소파고 뭐 그 테이블이고 소파고 벽에 카페인데 거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조각 거울들이 몇 개 붙어 있고 그리고 벽에 크리스마스 이런 실 같은 비슷한 그런 반짝이 붙어 있고 구슬 다 달려 있고 리본 달려 있고 커튼 있고 벽이 진짜 하나도 비어 있지 않아요. 산만 그 자체인 거예요. 그 공허함을 맞아요. 못 견디는 건 자기 충족이 안 돼 있고 내면에 계속 욕구가 있는데 그 뭔가 애정적인 욕구일 거예요 분명히. 애정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그리고 자아 존중감 이게 약하면 그것이 반드시 물건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그리고 비어 있는 것에서 매력을 느낀 사람이 있고 비어 있는 것에서 불안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불안이 바로 공허함, 그 뭔가 욕구 충족, 불충족 그런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 벽을 내가 자꾸 채우고 싶으면 벽이 아니고 지금 내 마음속에 뭐가 자꾸 비어 있구나. 그렇죠. 네. 내가 어디가 지금 공허하지? 내 왜 허한 느낌이 들지? 이걸 한번 보시는 게 지금 그렇게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 내 내면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런 공허함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빈 곳을 바라보는 게 불편한 거는 아닌지
사실 좀 모자란 게 좋기는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좀 모자라야지 채울 부분이 있어야지 다 너무 꽉 차 있으면은 아무것도 채울 수 없잖아요. 점점 쌓이기만 맞아요. 하는 거고. 맞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채워져 있는 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주관적인. 근데 사실 이게 참 주관적이에요. 채워져 있지 않은 게 좀 약간 비어 있는 게 멋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저분들 관점에서는 그게 뭐가 예쁘냐. 꽉 차야 예쁘지.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런데 심리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않을 수도 있고 단지 그렇게 많이 차 있는 것들이 좋은 미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오히려 비어 있는 거를 못 보는 것들은 좀 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또 비어 있을 때 다수가? 내가 뭔가를 거기를 장식을 해서 내가 어떤 의도적인 뭔가 있으면 몰라도 그냥 빈 것을 봤을 때 불안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뭔가 자꾸 붙이고 싶다는 내 내면에 이 허전함이 올라온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체크를 짚어봐야 해볼 되겠죠. 문제이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 그렇게 비어 있는 걸 못 견뎌서 물건들을 샀어. 왜 나는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샀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제가 찾아보니까 합리화와 보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프로이트의 방어 기제 중에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나를 위한 선물들 많이 하잖아요. 워낙에 그쵸.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할 맞아. 거야 라면서 구매를 하시는 목록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내가 남과 비교를 하면서 오는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물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보상을 받으려 하는 그렇죠. 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채우려고 그런 하고.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제 생각에도 아마 특히나 또 SNS 하면서 인스타를 많이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그 집단 문화 네. 네. 너무 붙어 있죠 우리가. 맞아. 그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면은 얘가 반바지 입고 털옷을 입고 있든 뭐 한겨울에 수영복 입고 오든 아무 상관하지 않지만 우리는 정말 헛되게 보면서 다 보자 체크를 하잖아요. 유행에 민감하고. 네. 그런 집단한테 SNS란 전 살짝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적 요소도 좀 많지 않을까. 네. 그걸 힐끗힐끗 보지만 계속 나한테 있는 내가 갖지 못한 열등감과 욕구 불충족 부분을 자꾸 건드려서 보지 않으면 그래도 그냥 넘어갈 만한 사람들이 봄으로써 자꾸 나한테 어떤 것들을 건드려주지 않을까. 맞아. 그래서 과하게 이제 자극받지 않을까. 네. 그쵸. 구매로. 어떻게 보면 SNS도 공간인 거잖아요. 무형의 요즘은 공간. 그렇죠. 근데 거기에 채워지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과하게 노출하거나 네, 맞아. 막 그런 거를 과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뭐 샤넬에 꽂혀서 샤넬만 계속 올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그만이 뭔가 올리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약간 조금 허전함이 있겠구나가 살짝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조금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본인이 보는 게 좀 힘들겠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떤 제3자가 그거를 보고서는 저 사람이 허전함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저런 물건들을 올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거를 뭔가 나도 저렇게 되지 나는 저렇게 못 되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저 사람은 그런 물건들을 사는데 맞아. 그런 비싼 것들을 사는데 나는 살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조금 또 생기게 되면은 나도 따라 사게 되는 거죠. 맞아.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세월이 주는 약간의 경험의 효과가 좀 있어서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다 별로 쓸데없는 걸 그렇게 집착했던 게 되게 많잖아요. 저는 애 어릴 때 막 육아용품. 네. 그거 뭐 그렇게 좋은 거 비싼 거 사면 뭐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그걸 집착해가지고 그걸 또 꼭 좋은 유모차를 사고. 있어요? 아니 쉽지 저는 않았을 이제 것 같은데. 아니 못 그랬죠.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못 그랬죠. 그렇죠. 못하게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어쨌든 요원이 계셔가지고. 네.
근데 마음속에서는 정말 최고의 거를 사주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좀 비교해보고 막 검색해보고 그런 건 있었거든요. 최고의 것. 네. 그런 게 그때 지나고 보니까 이거 강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많은 것에서 그런 강박들이 있구나 알긴 어떻게 하는데. 보면은 내가 못한 거를 아이에게 해줘야겠다는 그런 어떤 보상적인 심리가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요. 분리가 네. 되지 않은 거죠. 네, 나와 그렇죠. 안 되는 아이가 거죠. 네. 분리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소유라는 거, 그 SNS를 보고 그렇게 되는 것도 맞아요. 좀. 저도 또 뭐 조금 위로의 측면을 보자면. 네. 이런 많이 해주시네요. 아니, 저는 조금 오래 그런 사람 많이 만나니까. 네. 그렇게 해서라도, 나 좀 봐줘. 아, 그치. 이것마저 안 하면 누가 날 봐줄 거야. 이 마음이라서 안타까워서 봐야 될 것 같은. 너 그렇지. 그 대신에 그 동일시 합리화잖아요. 동일시 하는 거잖아요. 그 내 가방과 나를. 네, 그렇죠. 내가 가방이라도 좋으니 날 좀 봐달라는 거잖아요. 봐줘야 되잖아. 그걸 그렇게 너 문제 있어. 뭐 이렇게까지. 그렇죠. 그거는 할 거. 아닌 거죠. 네. 있나 우리가. 그쵸, 그 사람이 그쵸. 그렇구나라고까지만 그쵸. 알면 되고 그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나의 이런 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보상이야 방어기제 뭐 불안의 심리를 표출하는 거야라고 했을 때 인정하지 않거든요. 아니야 나 이거 핸드백 필요해. 여기 뭐 탄탄하고 뭐도 잘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식과 자기의 무의식과 그 전의식 그 사이에서 네. 왔다 갔다 오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저는 심리학하지만 상담을 하지만 건드리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상담하면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거를 왜 너에게 그걸 내가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하고 거부 반응이 나오는 경우들도 그럴 수 많아요. 있겠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사람을 알아야지. 맞아. 당신을 알아야지 내가 당신의 공간을 해줄 수 있는데 나한테 말하지 않으면은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얘기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스스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네. 처음부터 아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그쵸. 처음부터 이런 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거는 아니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어떤 여러 타입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을 하고 저런 공간에서 살고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공간 심리를. 참 깊으시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고객들 만나서 그냥 집만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예쁘게 해주고 돈 받으면 되는데 그걸 또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참 깊으시다. 좋은 분이에요. 네. 우리가 잘 만났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흘러가면 저 다시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또 하나의 또 면으로 세 번째로는 동일화라는 것들을 네.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SNS 얘기가 나왔지만 앞에서도 네. 어떤 내가 동경하는 사람이라던가 보통 그런 데서 많이 찾잖아요. 연예인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동경을 해서 그걸 따라서 구매를 하는 것도 그래서 그 사람만큼 되지는 못하지만 물건이라도 내가 같은 걸 소유함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게 청소년 시기에는 알맞은 행동이에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자아를 만들어가는 중에 멋진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추리닝이든 바지든 두고 내가 이제 롤모델로 삼아서 그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가는 중에 이용하는 요소라면 괜찮아요. 근데 막 45세인데 막 그쵸. 그 막 오빠 바지 막 같이 입고 이러면 그러면 아직 정서적으로 사춘기를 못 넘어왔다는 걸 수수. 이게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네. 사람들 그런 기복이 좀 있거든요. 그쵸. 어린 시절에 조금 다들 한순간 조금씩 매여 있는데 그게 좀 과하다 하면은 아무래도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동일화가 좀 심하게 돼 있으면서 그래서 셀럽들이
셀럽들한테 그렇게 뭘 협찬을 해주나 그쵸, 봐요. 그쵸. 그들이 그렇게 따라하니까. 큰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물건을 많이 사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건을 사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네. 네, 그리고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물건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육아용품들. 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비타민계, 뭐 에르메스, 막 그 유모차계, 벤츠 이런 맞아. 어떤 상업적인 맞아.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타겟으로 해서 자극을 맞아. 해가지고 구매하게끔 만드는 것 같은데. 시술계 모두 있던데. 다 있던데. 치약계 뭐. 네, 그래서 사실 그것들은 다 물건에 불구한 건데 네. 그거를 나와 동일시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물건을 자기랑 같은 레벨로 이제 맞아요. 삶으로써 나는 이만큼의 레벨이 돼 뭐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맞아요. 그런 것들도 어떤 내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그렇게 맞나요? 네.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그 어떤 나이 때는 그게 예쁘고 그렇게 그런 행위들이 알맞지만 그게 이제 오래 간다거나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뭐 어떤 애들의 어떤 그룹의 뭐 CD라든지 CD 케이스라든지 뭐 어떤 그런 굿즈 같은 거를 계속 끌어모으는 거.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딸이 있지만 어린애가 띠부띠부실 이런 거 막 끌어모아가지고 아니면 짱딱지 엄청 모아가지고 그게 짱딱지 많은 애들이 내가 그 동네 대통령인 거예요. 짱딱지 대통령인 거예요. 이렇게 그걸 동일시하고 그런 나이 때는 그게 정상 발달이거든요. 근데 내가 완전히 서야 되는 성인기 20세 이후 25세 정도 넘어갔는데 계속 띠부씨를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무슨 CD나 무슨 뭐 케이스를 갖고 있다던가 이렇게 특정한 그러니까 모자라든지 어떤 그런 특정한 걸로 계속 간다면 내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되어 있다는 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요거는 좀 그러면은 경계해야 되는 거겠네요. 아이들한테는 어쨌든 어른들이 내가 이런 문제들을 갖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도 그거를 못하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이들 성장을 네, 방해하는 그냥 걸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애들은 그냥 그렇게 자라가면서 네네네. 그게 예를 들는 거죠. 10살 때 그 뭐 코코몽 뭐 젤 이런 걸 막 이렇게 막 모은다. 10살 애가 코코몽 3, 4세용 걸 막 집착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이다. 그 나이 때 유행하는 것들을 네. 막 모으고 막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얘가 계속 나이가 들고 있는데 계속 그 콩순이 인형을 집착한다. 그러면 살짝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기에 그 성장 연령에 따라서 트렌디한 거를 같이 가는 건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근데 어른들 중에서도 뭔가를 이제 수집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네네네네. 특정한 뭐 신발이면 요즘 신발 뭐 비싼 걸로는 오디오 스피커 이런 거 모으시는 그렇죠. 분들 있고. 네네네. 남자도 그거는 차도 그렇고. 취미적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수집이랑 우리가 또 집착하고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게 경계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집이 지금 감당할 만하냐? 근데 차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튜닝하고 오토바이를 샀다가 차를 샀다가 이 정도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뭐 모자를 뭐 색깔별로 계절별로 그건 나의 좀 취향일 수도 있고 근데 항상 취향이라는 거 밑에 조금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너무 안 사는 거는 심리가 뭔가요? 그 사람은 본인 자체로 완벽한 거예요. 충족된 삶. 충족된 거 맞나요? 혹시 아끼는 거 집착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린고비 이야기처럼 쳐다보고 밥을 먹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도 어떤 것에 집착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뭐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재산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적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수집이면은 괜찮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넘어서는 게 늘 문제인 건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넘어서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지금 좀 과한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절대 내가 과하다 느끼지 못해요. 그분들은 심하게 옆에서 봤을 때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본인은
과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아, 거의. 맞아. 내가 좀 과한가 하면 이미 괜찮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메타인지를 하나 못 하나. 그게 인지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인식을 하는 게 그게 지속적으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제일 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리하고 뭐 해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쁘게 각 잡힌 정리로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내가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가 그거를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그걸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도루묵타불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짚어봤는데 그런 네. 문제들이 맞겠죠? 그러면은 네. 이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물건과 작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물건과 헤어지기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나는 물건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그게 쉬운- 애착이니까 못 버리는 거지. 맞아요. 애착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건 하나 저도 어떤 고객은 정말 물건이 많아요. 그 집에 제가 아무리 수납을 많이 해도 수납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물건들이 다 너무 많은데 버리셨으면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물건마다 사연이 너무 많아요. 있고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이거는 누군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 물건과 헤어지기를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네. 강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한 번 해보면 그 속 시원한 게 있거든요. 한번 맞아요. 버려보면 그거 한 번만 딱 느껴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버리는 저희 언니가 있어요. 맞다. 뭐 저도 막 물건 사거나 뭐 끌안고 있지 않지만 뭐 한 열흘 뭐 이렇게 여행을 가도 작은 가방 하나로 그냥 여행 가시는 분인데 그렇죠. 있죠. 옷이 택배가 오면 택배가 온다고 발송 소식이 오면 입던 옷을 갖다 버리는. 저희 해결 방법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2년 동안 그 계절별로 2해 여름 안 입었다 그러면 여름 지나고 바로 갖다 버려. 이렇게 2년 안 입었다 그러면 맞아요. 갖다 버리라더라고요. 이사 와가지고 한 번도 안 썼던 물건들이다. 그럼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먼저 정리하고 사실 제일 쉬운 거는 냉장고 정리인 것 같아요. 아, 맞네. 일반 보통 많은 분들이 저도 상담을 하고 집을 해보면 기존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그렇게 다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채울 만큼 음식이 그렇게 많아야 될까라는 그래, 맞아요. 생각이 외식도 많이 들어요. 하는데. 네. 그래서 내 친구들 보면은 냉동고를 하나씩 더 사. 네, 그래서 늘 모자라 하셔요. 네, 얼마나 거기에 물건들이 뭐가 음식이 뭐뭐뭐뭐 있는지 있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리스트를 다 알고 있다면은 오케이. 그분은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인데 그 리스트도 모르고 그저 쌓아두는 경우들도 되게 맞아요. 많거든요. 거기부터 비워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냉장고마다 검정 비닐봉지. 그러니까요. 알 집집마다. 수도 없는 거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만한 와, 것들이 굉장히 화석이 많아서 되어가지고. 이사 갈 때 네. 버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사 갈 때라도 버리면 다행이죠. 그거 갖고 가요? 네, 그대로 들고 바로 가시는 못 분들도 버려서 많아요. 냉동실 그래서 갔다가 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리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어. 그걸 어쨌든 정리하려면 다 끄집어내야 꺼내야 되죠. 되는 거기 맞아. 때문에 일단 가서 정리할게요 하고 그냥 그대로 들고 가서 다시 넣는 경우들도 되게 버리는 많기 게 가슴 때문에 아프실 것 같아. 네, 그분들. 버려야 돼요. 정말 대량으로 구매해서 못 쓰는 것들 막 그렇게 인테리어에서 새 집에 웬일이야 그 쓰레기를 또 가져가. 그래서 버리는 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네. 물건과 작별하기가 첫 번째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거 어려우면은 정말 냉장고 정리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서랍장, 그 다음에 옷장, 뭐 욕실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뭐
매일매일 조금씩 할 수 없다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주말 같은 때 날 잡아가지고 한 곳씩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은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한테 팁을 얻을 수도 있고 조금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를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비워내는 거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안 되면은 제3자를 불러드리고 그게 좀 비용이 부담스러울 것 같다 하면은 사실 뭐 여러 컨텐츠들 많잖아요. 정리에 대한 컨텐츠들. 사실 네. 그런 거라도 찾아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심이 필요한 결심.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버렸다면 두 번째 단계 새 물건을 들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저는 남편이 쇼핑몰 되게 좋아하고 쇼핑도 좋아하고 쇼핑몰 가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못해 안 되면 이마트라도 가야 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낯선데 아니 새로 들어온 물건 뭐 있나 새로운 브랜드 뭐 있나 맛이 어떤가 제가 보면 얘기하고 귀 딱 잡고 사지 말자 사지 않기로 하자. 그러니까 물건을 자꾸 사면은 비워낸 게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분도 너무 잘하고 계신 게 결국은 살면서 필요한 물건들은 꼭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 비우고 뭐 미니멀로 살라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나한테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비워내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수량이 정해졌으면은 그러다 보면 또 필요한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사면 같은 품목을 안 쓰는 걸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수량을 맞춰주는 거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되도록이면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대량의 물건들을 사서 쌓아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물건을 줄일 수 있는 거고 충동구매, 핫딜 조심하셔야 되죠. 꼭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이 자꾸 얘기를 해갖고 네. 우리 집에 홈쇼핑이 없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TV를 안 보는 게.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얼른 뛰어나가고 제주도 갈래? 뭐 지금 세일한데. 속리산 갈래? 지금 세일한데. 그래서 한 템포 조금 지나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게 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 1, 2주 두고 있다가 보면은 그게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만한 물건이 이미 내 집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새 물건을 들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참 아이러니한데 네. 이런 방송도 심리학자가 들어가지만 홍보하고 마케팅하는데도 다 심리학자가 그렇죠. 들어가요. 네. 어떻게 사게 할까? 광고 심리학 그렇게 충동 조절하지 못하게끔 유도하는 여러 가지 묘한 방법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것들에서 많이 물건들을 사라, 어디를 가라. 그러니까 소비적인 편리하게.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게 투자해라 이런 맞아. 것들이 많은데 그게 내 인생이 다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공간에도 이 물건들이 다 필요한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만큼의 소비가 좀 줄어들면 우리 환경 문제도 너무 많이 겪고 있는데 맞아요. 그 물건들을 다 사서 필요 없어가지고 버리느니 또는 그 물건들을 그냥 충동적으로 사가지고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보다 좀 더 물건 하나 살 때 깊게 생각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환경보호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 마음을 조금 들여다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ESG 방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네요. 네. 그래서 물건들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비워내고 물건은 사지 않고 그래도 사실은 내 집에 물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못 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한번 물건을 빼놓고 있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공간에다 맞아요. 뭐 창고에다 불편한 거 넣어놓는다든지 없어. 다른 곳에 넣어놔가지고 걔가
꼭 나한테 필요했던 건가를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걔가 없는 시간을 한번 겪어보시고 그래도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들여오고 아 이게 없어도 괜찮네. 그리고 오히려 없는 게 내가 공간을 더 크게 쓸 수 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 물건을 과감하게 그때는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가 그래도 안 됐던 것들 같은 경우 차마 정리 못했던 것들은 그렇게라도 한번 빼놓고 생활을 해보시면서 필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얘기 중에 나왔던 게 SNS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네. SNS나 그런 것들 인터넷을 끊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생활에 도움되는 것도 너무 많고 맞아. 우리가 이 SNS를 하면서부터 되게 많은 것들이 변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남들의 삶을 너무 디테일하게 쳐다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내 정신이 조금 피폐해지는 경우들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보상적으로 물건들을 사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보지 않으면은 그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조금 너무 많이 했다 하면은 그런 거를 끊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맞아. 안 보는 것도 내가 그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피로감이 꽤 들거든요. 있을 거예요. 네. 굳이 옆에 두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상하고 그러면서 막 못 사서 가슴 아프고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쵸, 그럴 그 이유가 사람이 없는데. 샀는지 안 샀는지, 그쵸.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데 네. 보니까 문제인 건 거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TV가 없으셔가지고 홈쇼핑을 안 보시니까 어우, 너무 안 다행이죠. 사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조금 뭔가 그런 활동들을 끊어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한번 해결 방법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와만사성이라는 얘기. 그런 게 공간에도 적용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정리가 돼야지 밖으로 드러나는 내 공간에도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걸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불편한 거 결국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 집에 가서 빨리 책상이라도 좀 정리해야 돼. 책상에 책들이 아니 엉망진창이네.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 그러시면 책들은 볼 게 엉망진창. 많아서 이것저것 참고하시느라고. 그러네요. 책상에 그래서 정리해야 되겠어요. 이게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모든 사람이 그래서 문제를 갖고 있고 심각한 문제라고는 안 보시고 단지 조금 고쳐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것들이 내 내면 안에 있다라고 가볍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네, 공간적으로 그거를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앞으로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오늘 유익한 진짜. 네. 퍼스널 홈. 정리네요. 네. 되게 흔한 사실 주제였어요. 뭐 비워라, 정리해라. 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되는 문제점들이 맞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작은 실천 하나라도 하면은 그게 흔한 얘기인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데요? 네,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마음까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친환경 시간. 네. 다음 시간도 어떤 주제를 갖고 오실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네. 여기서 인사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